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좀 더 악화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유가 또한 꿈틀대고 있고요. 한 주간 이슈와 해외 전망 기사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난 3년간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업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신문 기사가 났어요. IT센 주가 상승, STO 거래소, 그린엑스와 이제 맞선, MOU 체결 단계에 갔다는 의미고요. 이 IT센은 STO 토큰 증권 발행 사업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STO 거래소인 그린엑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호 협력을 통한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기술 및 사업적 시너지 강화와 더불어서 토큰 증권 STO 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그린엑스는 나스닥 상장사인 그린프로 캐피탈의 100% 자회사라고 합니다. 2022년 4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이 토큰 증권 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골동품, 도자기, 그다음에 보석, 사파이어, 금, 부동산, 빌딩, 가축, 소나 닭, 히토리 금속 등의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재 IT센 대표는 그린엑스와의 이번 MOU는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IT센의 향후 지향점을 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향후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사업 추진 시 글로벌 파트너로서 협력도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들과 협약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IT센의 현재의 주가 흐름을 좀 더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국제가는 지금 현재 2,000불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금값이 이제 2,000불대 잠깐 갔다가 다시 1,900불대로 하락한 경향을 작년에 보였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계속 금국제가는 온수당 2,000불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그람당 금 기준가는 87,000원대 나타냈고 돈당 가격은 32만 6천원대, 실버는 970원대에서 990원대 산포를 보이고 있고요. 실버는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실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규모는 골드보다는 더 나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미 연준이 오늘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1.3%를 그 다음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8.7%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PC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 발표와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기준금리 동결로 달러가치 상승은 했지만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장기 금리 하락,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소폭 상승하면서 국제 금값은 우상향 쪽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NBC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터키죠. 인플레이션이 65%에 근접하자 금리를 45%로 다시 인상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8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가 급등세를 불러일으킨 저금리 정책을 폐기했고요. 8.5% 수준에 그쳤던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추락하는 리라값 때문에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11월 62%에서 12월 64.8%로 상승했고요. 터키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국내 수요와 서비스 가격 경직성,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통화 긴축 효과 지연을 고려하면 현재 필요한 긴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월별 물가 상승률이 크게 줄고 기대 수준 내로 들어올 때까지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실물 투자로서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을 매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두바이라든지 터키, 인도에서의 금 유입량은 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금값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다만 이 터키의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터키에 유입되는 금의 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코노 뉴스에 따르면 홍해, 선박 공격 지속 등 역량의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유도 2달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 공격을 지속하면서 원유 공급 지연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요. 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노린 우크라이나군의 공습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통해서 크림반도의 주요 정유시설에 공격을 가했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원유 재고까지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주간 보고서에서 한파 영향으로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한 주 전보다 920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에 유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코 뉴스 JP모건 올해 미 연준 금리 인하의 금값 2024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JP모건의 상품 분석가에 따르면 금 가격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온수당 2,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기금속은 투자 수요 회복과 함께 2024년 추가 금리 인하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금값은 올해 4분기 평균 온수당 2,175달러를 보일 것이고, 2025년 3분기에 접어들어 분기 평균 최고치인 2,300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하반기에 총 125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제시된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 JP모건의 기금속 전략 책임자는 모든 금속을 통틀어 2024년과 2025년 상반기까지 골드, 실버 모두 중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중국의 증시 부양을 위해서 약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72조 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진 등으로 중국 홍콩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리창 중국 총리가 나서서 증시 발전 대책을 주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약 2조 위안에 달하는 홍콩 증시 부양책 등을 고려해서 이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중국 국유기업의 역외 계좌에서 약 2조 위안 37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서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 후 스톡커넥트,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통해서 이 중국 본토의 A주를 매수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중국은 2023년에도 계속해서 금시장을 장악했지만 이번 부양책으로 주식 랠리로 이어지면서 금 수요가 감소도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중국에 의해서 금값이 우상향 쪽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금 투자에 대한 게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냄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홍콩이 중국에 편입된 이후에 대거 자본 이탈하는 문제가 있고요. 중국 본토에서의 제조사들, 글로벌 제조사들이죠. 또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의 부동산의 이제 문제 등 이런 것이 이 부양책을 펼쳤을 때 과연 주식 랠리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은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헤럴드입니다. 다시 금 사야 하나? 자, UBS 올해 10%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값이 올해 10%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UBS 전략가들은 19일 투자자 메모에서 최근 온수당 2,000달러 선인 금값이 연말에는 2,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2023년 15% 상승한 상황에서 최근의 가격 하락은 사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의미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일 걸로 보여집니다. 덧붙여서 UBS는 지속적인 거시적 위험과 지정학적인 위험 상승이 위험 회피와 다각화 목적으로
투자자들의 금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분석가들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둘러싼 기대와 더불어서 올해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각종 지정학적 위기가 안전한 피난처로서 금값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E 데일리. 미 정부 부채 이자 눈덩이 효과 날 것. 적자 지속 불가능. 급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2024년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채가 급등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적자가 쌓여 또다시 부채를 늘려하는 이자의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이 이제 결국 재정 정책과 금융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2024년 전미 경제학회에서 현재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면서 미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높지만 장기적으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34조 62억 달러고 통계가 시작된 1966년부터 2008년 10조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이후 15년 만에 20조 달러 이상 부채가 급증,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결과 다이넌 교수는 문제는 이자의 눈덩이 효과가 발생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요. 자국의 문제에 더 신경을 몰입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한꺼번에 수행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이고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 또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국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시스 최고치를 찍은 금값, 금투자 러시 중이다. 자, 미 금리 인하 반영되면 금값은 지금보다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값이 연일 뛰는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고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겹친 영향이고요. 금값은 최고치로 상승 중인데 이 최근 실질금리가 반락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고 금 가격 흐름 대비 ETF는 금 보유량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금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자 은행 등에서는 골드바 판매량이 늘고 있고요. 이 지난 18일까지 신한 우리은행 판매된 골드바는 25억을 돌파했고요. 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추세적 상승으로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권 41군데 은행과 증권사의 한국금거래소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위탁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방 세력 대 친이란 확전이란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라크, 시리아 전방위 공격,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에 국한됐던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력과 중동 저항의 축을 뒷받침하는 친이란 진영으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이 미군 등을 향해 드론과 로켓 발사를 하는 횟수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 CNN은 143회 로켓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 중동 영내 곳곳에서 주말 내내 무력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에 국한했던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중동 저항의 축을 뒷받침하는 친이란 진영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 전 세계의 이 충돌은 종교, 그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는 정치가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수단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주식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던 IT센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IT센은 한국금거래소의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조각 투자라든지 NFT, 토큰 증권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이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같은 경우는 생골드를 통한 금은, 백금, 팔라디움, 그 그람 단위 가치에 뭐 심지어는 10,000분의 1의 가치만 있어도 투자 접근성이 쉬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의 직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금방금방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어떤 그 플랫폼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투자 접근법이 있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에서의 실물 투자 방법이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생골드나 금방금방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봤고요. 행복하고 유익한 주말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